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5년간 금융시장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때 몇 달러에 불과했던 이 디지털 화폐는 현재 수만 달러를 호가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현재의 위상,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그 시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 또는 그룹이 인터넷에 9페이지짜리 논문 한 편을 게시합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와 중앙화된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제안한 것입니다. 2009년 1월 3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 이른바 제네시스 블록이 채굴됩니다. 사토시는 이 블록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The Times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타임스지 헤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둔 재무장관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탄생의 철학적 배경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기 비트코인은 극소수의 암호학자와 기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0년 5월 22일 프로그래머 라슬로 하니에츠는 1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합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실물 거래로 기록됩니다. 당시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1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가 된 셈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담은 장부를 전 세계 수천 대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투명한 금고에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하되 그 금고를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전송하면은 이 거래는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 됩니다. 채굴자들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 이 거래들을 검증하고 블록에 담습니다. 한 번 기록된 거래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이를 조작하려면 전체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장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11년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1달러를 돌파합니다. 이후 6월에는 3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 달러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비트코인은 다크웹의 불법 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와 연관되며 부정적 이미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기술적 가능성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 금융 위기 때 자산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가격은 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실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트코인은 성장과 실현을 반복하며 점차 주류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해킹 당했다고 발표하며 파산합니다. 당시 시가로 약 4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가격은 1000달러에서 300달러 수준으로 폭락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보안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더 안전한 거래소들과 원래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해였습니다. 연초 1000달러 수준이던 비트코인은 12월에는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미디어의 집중적인 조명,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 IC, 오붐 등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시기 비트코인은 저녁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되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가 되었습니다. 거리의 카페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비트코인이 화제였습니다. 너 비트코인 샀어? 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인사말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1년 만에 80% 이상 하락하며 $3,000대까지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이른바 크립토 겨울이 찾아옵니다. 가격은 침체되었지만 이 시기 비트코인 생태계는 내실을 다졌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2차 레이어 솔루션이 개발되어 거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같은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집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4,000대까지 폭락합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양적 완화와 재정 지출을 단행하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합니다. 8월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시대를 엽니다. 10월 페이팔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3억 명 이상의 페이팔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정당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0,000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한 해였습니다. 2월 테슬라가 $15억 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강력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3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캐나다에서 승인되며 제도권 편입에 물꼬를 텄습니다. 9월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과감한 실험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비트코인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화폐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11월 비트코인은 $69,00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2024년과 2025년 비트코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실험적 기술로 여겨졌던 비트코인은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2024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마침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월가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ETF는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자금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401k 같은 장기 투자, 자금도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4년 4월 네 번째 비트코인 방암기가 실행되었습니다. 반감기란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로 약 4년마다 발생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공급을 제한하여 희소성을 높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현재 매일 약 450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2028년 다음 반감기 이후에는 이것이 225개로 줄어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2140년경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면 더 이상 새로운 비트코인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넘나들며 이는 은이나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견될 만한 수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BNY 멜론 등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결제 수단으로서의 채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며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도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새로운 레이어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초당 수백만 건의 소액 결제를 가능케 합니다. 오디널스와 BRC20 같은 프로토콜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NFT와 토큰을 생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택스, 루트스톡 같은 프로젝트들은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합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금을 넘어 더 복잡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거대한 산업입니다. 전문화된 ASI 칩을 사용하는 대규모 채굴 농장들이 전 세계에 분포해 있습니다. 환경 논란에 대응하여 채굴 산업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지열, 노르웨이의 수력, 텍사스의 풍력과 태양광 등이 활용됩니다. 일부 채굴자들은 석유 시추 현장에서 버려지는 가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각국 정부들의 규제 접근은 엇갈립니다. 미국은 점차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카 규정을 통해 통합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환영하는 반면 중국처럼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엇갈린 전망이 공존합니다.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수십만 달러, 심지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은 약 15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금 시장의 일부만 잠식해도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제2세대는 실물금보다 디지털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통화 팽창 정책은 희소성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입니다. 비트코인의 2100만 개 발행량 제한은 명확하고 변경 불가능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대안자산입니다. 일부 국가들이 법정 화폐로 채택하거나 외환 보유고에 편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들에게 비트코인은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이른바 하이퍼 비트코인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축통화로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지만 일부 비트코인 극대주의자들이 믿는 궁극적 비전입니다. 중앙은행들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이 지속되고 여러 국가에서 화폐 위기가 발생하며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중립적 시나리오, 틈새 자산으로의 안착. 보다 현실적인 전망은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되 주류 화폐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 공존하면서 특정 니치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극적인 혁명보다는 점진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들은 여러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첫째, 확장성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초당 7건 정도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수만 건을 처리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해결책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에너지 소비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중간 규모 국가만큼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경 비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셋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규제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자국 통화 정책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기술적 취약성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현재의 암호화 방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다섯째, 더 나은 기술의 출현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다른 블록체인들은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향후 더 우수한 기술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의 경쟁.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이미 시범 운영 중이며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BDC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 완벽히 통합됩니다. 동시에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과는 정반대의 철학입니다. CBDC가 보편화되면 비트코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정부의 감시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는 환경주의자들과 규제 당국의 주요 비판 대상입니다. 채굴 산업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폐열 재활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더리움처럼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근본적 보안 모델을 바꾸는 것이라 현실성이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압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술적 발전 방향.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는 보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혁신 속도를 늦추기도 합니다. 향후 주요 기술적 발전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탭루트 업그레이드의 완전한 활용으로 프라이버시와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성숙으로 일상적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교차 체인 상호 운용성이 개선되어 다른 블록체인들과의 통합이 원활해집니다. 양자 내성 암호화 알고리즘으로의 전환이 준비됩니다. 비트코인의 15년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익명의 인물이 인터넷에 올린 9페이지짜리 논문에서 시작해 이제는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시한 탈중앙화, 투명성, 희소성이라는 가치는 분명 혁신적입니다. 동시에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환경 문제 같은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될지, 틈새 자산으로 남을지, 아니면 역사의 뒤향길로 사라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이 화폐와 금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이 없어도 화폐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국경 없는 금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여정은 21세기 금융사에서 중요한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 비트코인 특집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